최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오늘은 실수령액과 연봉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이제 12월이고 또 내년이 있기 때문에 2022년 계획하는 입장에서 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돈 이야기는요, 누구나 상당히 궁금해하고 아주 알고 싶어 하는 이야기면서도요, 얘기를 서로 하지 않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게 바로 연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불편해져요. 왜냐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도 잘 모르겠고, 돈을 나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 저 사람이 정말 그렇게 잘해?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나만 혹시 이렇게 돈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돈이 내 몸값이 잘못 산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연봉 관련된 부분은요, 상당히 우리가 불편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서도요, 서로 연봉 이야기하면 너 퇴사시킬 수 있어? 막 이렇게 엄포를 놔놓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뭐 블라인드 앱이라던가 다양한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좀만 검색해 보시면 연봉은 금방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뭐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 연봉을 다 원래부터 공개를 하고 있었고, 대기업들도 공공연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사람을 들여오려면 정보를 많이 줘야 돼요. 정보가 비대칭되어 있어가지고 정보를 안 주잖아요. 구직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연봉을 요즘은 좀 어느 정도 오픈을 해놓고 운영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자, 그러면 대기업 이야기 먼저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대기업은요, 일반적으로 주변에 물어보시면은요, 초임이 보통은 4,300 정도 돼요. 최근 2021년 기준으로는요. 낮은데 높은데 다 있어요. 업종마다 다릅니다. 우리 회사에서 파는 물건의 부가가치가 크고 마진이 높으면 당연히 월급 많이 주죠. 근데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정말 마진이 박하고 정말 생활 밀착형 제품이에요. 아, 그럼 연봉 많이 못 주죠. 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한 4,300 정도 줍니다. 왜 4,300일까요? 제가 이거 강의 때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대기업이니까요, 아주 순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실수령의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4,300이라는 얘기는요, 나라에서 이거저거 떼가는데 대충 총 실수령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조금 넘어요. 뭐 회사마다 약간 다르고 또 이 급여와 상여를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뭐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냥 통상적인 그냥 잡코리아에서 실수령액 계산기를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4천 초반대를 주는 이유가, 일단은 월 3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대기업에 들어오려는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다라고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연봉을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충 이 정도 맞춰줍니다. 자, 그런데 300만 원 정도 벌면요, 너 이상한데? 4,300에 나누기 12인데 왜 300밖에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너무 착한 분들이죠. 보통 연봉이 4,300 정도면요, 나라에 내는 세금이나 뭐 건강보험료 같은 건 세금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이죠. 자, 나라에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훅 떼가는 돈이요, 한 40 몇만 원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돈이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보통 43만 원 정도면 되게 큰 돈이거든요. 그죠? 그 정도가 공중에 사라집니다. 자, 근데 대기업이 예전에는 돈을 주는 만큼 일을 많이 시킨다라고 소문이 나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구직자들이 되게 무서워하고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 최근에는 주 5일제, 그리고 주 52시간, 그리고 PC 오프제, 자,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서요, 제 주변에도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전만큼 막 정말 이렇게 혹사당하고 이러는 경우는 제가 많이는 못 봤어요. 예, 많이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뭐 또 라떼이즈 홀스 이런 거 측면이 아니고요. 진짜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일이 많긴 한데 한 저 정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기업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자, 공기업은 보통 한 3,600 정도 주거든요. 근데 이 공기업은요, 중견기업도 요 정도 줘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이 요거보다 약간 낮거나 그런데, 보통은 공기업이요, 중견기업의 평균과 대기업의 평균 사이 정도를 주거든요. 보통은 물론 공기업도 천차만별입니다.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줍니다. 에너지 SOC 관련된 데는 많이 주죠. 근데 여기도 3,600 정도면요, 실수령의 기준으로 한 약
27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 대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야, 한 30만 원 더 받는 거면, 야, 이거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초임이 만약에 그러면 3천, 좀 작은 회사다. 예. 자, 그 정도 기준이면은 대충, 실수령액 기준은 23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4,300하고 월 한 70만 원 정도 차이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봉 3천만 원 정도 주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거면요. 정말 특별히 이상이 없고요. 어느 정도의 자소서와 면접, 이 정도 되는 회사는 인적성 안 봅니다. 보통 면접 어느 정도 됐고 내가 마인드 좀 돼 있고 이러면요. 취업하는 게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정도 들어간 회사와 월 70만 원을 더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어야 되는 거죠. 물론 회사에서 또 배우고 성장하고 경력 개발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의 몸값을 올리고 이거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거 그냥 제가 초임 기준으로만 팩트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금을 왕창 매기는 구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봉이 오른다? 나라에 내는 돈도 많아지고 내 실제 소득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서울에서 월 60만 원 정도 내는 월세 사는 거 부담 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반전세라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요. 이제 연봉이 한 꽤 돼.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나라를 위해 월 100만 원이 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연봉을 7,500을 만드시면요. 공제금액이 한 100만 원 됩니다. 예. 여러분들 만져보지도 못하고 100만 원이 없어져요. 연봉 7,500 정도 되면. 네. 저 연봉 테이블이 또 올라가면 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연봉과 실수령액 기준을 조금만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요, 뭐 의사나 이렇게 전문 직업인들 있잖아요. 변호사. 이런 친구들 보면 그냥 이제 페이로 일하러 가면은, 공제금액 다 떼고 그냥 내 실수령액 월 1,000으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워낙 떼가는 게 많으니까 그냥 실제로 뭐 월 1,000 그러면 엄청 나라에서 떼가거든요.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원천징수 금액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연봉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제가 그냥 팩트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회사마다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랜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가 작은 회사지만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다음에 세컨 찬스를 노릴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어떤 회사는 초봉은 되게 높은데 한 4년에서 5년 동안 오르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연봉이 항상 오르는 구조로 되어 있진 않아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선입견이 있죠. 연봉은 당연히 매년 오를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회사를 가보시면요. 50대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임원분들 몇 분 빼고는 정말 없어요. 그러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취업을 해서 가면은요. 나보다 나이 더 엄청 많은 분이래봤자 뭐 15살, 16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내가 지금 연봉을 받고 회사 생활 괜찮은데 한 5년 있으면 아웃이야? 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내가 일하게 되는 회사에 연봉도 중요하지만 나이대를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윗분들이나 이런 분들 나이대를 쫙 보세요. 네. 그 나이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치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몸값은요, 사실 여러분의 경력과 평판으로 만들어져요. 어느 정도는. 정말 슈퍼스타가 아니라면요, 몇 년 차야? 그럼 이 정도 할 줄 알겠네? 라고 보통 평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잦은 이직, 그냥 무계획으로 막 이직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경력 관리에 전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랜만에 제가 경력 변화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네, 관련된 내용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봉 이 정도 정보를 알아두시고요. 구직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